사람들은 말합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라면 서로의 모든 걸 안다고요. 하지만 전 몰랐습니다. 제 남편 철수가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또 다른 아내였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여자 누구예요? 나도 모르겠구나. 그 여자는 조문객 명단에 이름도 쓰지 않고 곧장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더니 여보, 당신 정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 15년을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나만 사랑한다고.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 여자가 방금 제 남편을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관계요? 저는 철수 씨의 아내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 안 가시나요? 그럼 이걸 보시죠. 2010년 3월 14일 서울 서초구청 혼인신고서입니다. 신랑 김철수, 신부 박영희. 2010년 우리가 결혼한 지 15년 되던 해 또 결혼을 했다고 그리고 이것도요.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철수와 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 여자 옆에서 웃고 있는 철수. 2010년 5월 22일 제주도 결혼식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가족들에게 말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2010년 5월. 그때 철수는 제주도에 한 달 출장 간다고 했습니다. 매일 전화로 잘 자라고 했던 그 한 달 동안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철수 씨의 아내입니다. 이 장례식의 상주도 재산 상속 모든 권리는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30년을 아빠와 살았어요. 30년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아내죠. 그리고 저한테는 철수 씨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다고요? 네, 올해 13살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서초동 법무법인 정명에서 뵙죠. 유산분할 협의 자리입니다. 그 여자가 나간 후 장례식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문객들이 저를 쳐다봤고 딸은 울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장례식장, 영정사진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당신 왜 이랬어요? 30년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여사님이십니까? 고 김철수 씨에 대해 아셔야 할 것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장례식장에 온 박영희 씨. 그 여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김철수 씨에게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 영희 말고 또? 내일 오전 10시. 인사동 평화다방으로 오십시오. 자세한 얘기는 그때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영정사진 속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였던 거예요? 나한테, 우리한테 뭘 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남편이 숨겨온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희 말고 또 누가 있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저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평화다방. 그곳에 답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낡은 간판의 작은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그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시죠? 여기 앉으세요. 당신이 어젯밤에 전화한 사람이신가요? 네, 제 명함입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청산 강민호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시군요.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고 김철수 씨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이준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뢰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서랍에서 발견한 두 번째 여권의 이름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김철수, 그리고 이준혁. 주민등록까지 두 개였습니다. 두 개의 주민등록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법이죠. 하지만 20년 전 방법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원래 고아였습니다. 고아요? 철수 씨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했지. 고아 출신이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1995년 다른 사람의 호적을 매입해서 이준혁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적을 매입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법망을 피해서요. 철수 씨는 그렇게 두 명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남편이 두 명의 사람이었다니. 그럼 어제 장례식장에 온 박영희는 이준혁으로서 만난 여자입니다. 당신은 김철수로서 만난 여자고요. 그럼 전화에서 말한 또 다른 여자는 정수진, 올해 37살. 철수 씨가 5년 전부터 만난 여자입니다. 정수진. 세 번째 여자. 5년 전부터요? 그럼 그 여자도 결혼을? 아니요. 결혼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입니다. 현재 임신 7개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더 중요한 건 정수진 씨가 철수 씨에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협박? 철수 씨가 죽기 일주일 전 제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진 씨가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고. 돈을 요구했다고. 협박. 그리고 일주일 후 철수는 죽었습니다. 그럼 철수 씨의 죽음이 혹시 경찰은 심장마비로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그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과 부동산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준혁 명의의 재산 목록입니다. 통장 잔액 8억, 강남 오피스텔 2채, 제주도 땅. 박영희 씨는 이 재산을 모릅니다. 철수 씨가 비밀 계좌에 숨겨뒀거든요. 철수 씨는 저한테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을 줬고 나머지는 저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는 8억을 숨겨뒀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30년 사실혼 관계니까요. 왜 이걸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다방을 나왔을 때 제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철수의 비밀 재산 목록, 그리고 정수진의 주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철수가 죽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정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박영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지금 집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엄마, 빨리 와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제 집.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철수가 남긴 비밀들, 3명의 여자들, 그리고 숨겨진 재산, 모든 것을 건 싸움이 지금부터입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딸 민정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저 여자가 자기 집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경찰 부를까요? 민정아, 절대 경찰 부르지 마. 엄마가 지금 가고 있어. 10분만 기다려. 제 손에는 강 변호사가 준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철수의 비밀 재산 목록. 이제 영희와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딸 민정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말했잖아요. 우리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다릴 필요 없어요. 저는 법적으로 이 집의 주인이니까.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셨군요. 마침 잘 됐네요. 이걸 보시죠. 영희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소유주 이준혁, 제 남편 명의죠? 이준혁 명의? 네. 김철수 명의가 아니라 이준혁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준혁의 법적 배우자는 저 박영희입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이 집은 제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건 당신들 문제죠. 법적으로는 제 집이니까 나가 주셔야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집이 이준혁 명의라니. 나가라고요. 30년을 산 집에서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2주 안에 집을 비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집행 신청하겠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짐 싸서 내보내는 거죠. 창피하고 싶지 않으시면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강 변호사가 준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박영희 씨는 강남 오피스텔 두 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뭐라고요? 이준혁 명의의 강남 오피스텔 두 채요. 그리고 제주도 토지, 비밀 계좌에 들어있는 8억 원.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르셨나 보네요. 당신 남편, 아니, 우리 남편이 숨겨둔 재산들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당신이 이 집을 가져가고 싶으면 협상해야 할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배가 불룩한, 임신한 여자. 여기 김철수 씨 집 맞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자가 정수진이라는 걸. 누구세요? 저는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철수 씨의, 또 뭐예요? 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철수 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정수진이 자신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임신 7개월, 철수의 아이. 뭐라고요? 임신 7개월이에요. 철수 씨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결혼하겠다고. 말도 안 돼! 철수는 내 남편이었어! 당신 남편, 웃기네요. 저한테는 이준혁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어요. 싱글이라고 했고요. 싱글이라고요? 네. 자기는 결혼 안 했다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5년 전 철수, 아니 준혁 씨를 만났어요. 회사 거래처에서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랑에 빠졌죠. 정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철수 씨한테 말했더니 처음엔 기뻐했어요. 책임지겠다고, 결혼하겠다고. 그런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안 읽고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박을 했나요? 네,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철수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얼마를 요구했죠? 5천만 원. 그게 제가 요구한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11월 10일, 그리고 5일 뒤에 철수 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1월 10일. 철수가 죽기 5일 전. 철수 씨가 죽던 날 어디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병원 기록도 있어요. 그날 산부인과 진료받았거든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요구한 5천만 원이 11월 14일에 제 계좌로 입금돼 있었어요. 뭐라고요? 철수 씨가 죽은 다음 날이요. 누군가가 철수 씨 명의로 송금한 거예요. 철수가 죽은 다음 날. 누군가가 철수의 통장에서 돈을 보냈다? 그럼 누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철수 씨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우리 셋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철수의 새 여자, 아내, 법적 아내, 그리고 임신한 여자. 우리 중 누군가가 철수를 죽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네 번째 사람이 있는 걸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 전에 우리끼리 먼저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철수 씨의 재산 문제요. 저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 변호사 사무실. 3명의 여자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저, 영희, 그리고 정수진. 철수의 새 여자. 서로를 증오하면서도 같은 목적을 위해 모였습니다. 철수가 남긴 재산, 그리고 진실. 자, 모두 오셨군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보였습니다. 철수 씨가 죽기 일주일 전 저한테 USB를 맡겼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이걸 열어보라고 하면서요. USB요? 무슨 내용인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모두 암호로 잠겨 있어요. 암호? 네. 네 자리 숫자 암호입니다. 근데 10번 틀리면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되게 설정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7번 틀렸습니다. 그럼 3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혹시 철수 씨가 자주 사용하던 숫자나 날짜 같은 거 아시는 분? 네 자리 숫자. 저는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061호.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남은 기회는 2번. 0314, 저랑 혼인신고한 날이에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또다시 틀렸습니다. 남은 기회는 단 1번. 잠깐만요. 철수 씨가 저한테 한 번 말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1207이라고 했어요. 12월 7일. 그게 무슨 날인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중얼거리듯이 한 번 말했거든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1207 입력하겠습니다.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로딩 화면이 돌아가더니 파일이 열렸습니다. 폴더가 3개네요. 순자, 영희, 수진. 각자 이름으로 폴더가 있어요? 화면 속 3개의 폴더. 각각 우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걸 먼저 열어볼까요? 제 이름부터요. 강 변호사가 순자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순자에게 영상이네요. 재생하겠습니다. 화면에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앉아있는 철수. 순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은 거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의 목소리. 다시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나는 김철수가 아니야. 진짜 이름은 이진우야. 1984년 나는 살인 사건에 연루됐어. 억울했어. 난 안 했는데 증거가 나한테 불리했지. 그래서 도망쳤어. 이름을 바꾸고 호적을 사서 김철수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 살인사건이라고? 순자야, 너를 만난 건 진짜 사랑이었어. 너만큼은 진심이었어. 하지만 과거를 숨기고 살다 보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어.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철수의, 아니, 진우의 고백. 다음 영희 폴더 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희, 너한테도 사과해야 해. 너는 내가 이용한 거야. 뭐라고? 이준혁이라는 신분이 필요했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깨끗한 신분이 필요했거든. 너와의 결혼은 그 신분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거였어. 이 미친. 미안해. 너를 사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우리 아들 민수에게도 미안해. 하지만 강남 오피스텔 두 채는 네 명의로 해뒀어. 그걸로 아들 잘 키워.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년이 거짓말이었다고? 마지막 수진 폴더입니다. 저는 볼 필요 없어요. 열어보세요. 우리 모두 들어야 해요. 세 번째 영상. 철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너한테는 가장 큰 죄를 지었어. 뱃속의 아이, 내 아이가 맞아. 하지만 나는 책임질 수 없어.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 심장병이 악화됐거든. 의사가 말했어. 길어야 6개월. 그래서 수진아, 미안하지만 혼자 키워야 할 거야. 심장병. 철수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땅은 네 명의로 해뒀어. 3억 정도 가치가 있을 거야. 팔아서 아이 키워.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럼 철수 씨는 심장병으로 죽은 거네요. 살인이 아니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요? 부검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철수 씨 혈액에서 디지톡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디지톡신이요? 심장병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일부러 과다 복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의 마지막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목은 범인에게. 철수는 자신을 죽일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열어보세요, 빨리. 강 변호사가 마지막 파일을 클릭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 사람을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였어요. 제 딸 민정이가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였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빠를 제가 죽였어요. 민정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11월 15일 아침, 아빠한테 심장약을 드렸어요. 평소보다 많은 양을. 민정아, 제정신이니? 왜 그런 소리라는 거야?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전 알았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어요? 3개월 전이에요. 아빠 휴대폰을 우연히 봤어요. 박영이라는 여자한테 온 메시지. 여보, 오늘 몇 시에 와? 민수가 보고 싶대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정이가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니.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미행했어요. 그리고 봤어요. 다른 여자, 다른 아들과 함께 있는 아빠를. 그래서 죽였다고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충격만 받았어요.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죠. 하지만 엄마가 무너질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더 큰 걸 알게 됐어요. 뭘 알았는데? 아빠 서재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어요. 1984년 12월 7일자. 12월 7일 USB 암호 번호였습니다. 강남 주택가 살인사건, 용의자 이진우 도주.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리고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아빠 사진이. 그 사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 미제 사건이죠. 기사를 읽어봤어요. 이진우라는 남자가 약혼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지명수배됐대요.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결국 미제로 남았다고. 그래서 아빠를? 아니요. 엄마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민정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신문 기사 뒤에 붙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철수와 한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였습니다. 이게 나야? 언제 찍은 거지? 사진 뒤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1984년 12월 6일. 1984년 12월 6일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엄마, 사진 뒤에 글씨가 있어요. 미안해 순자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뭐라고?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더 조사했어요. 도서관 가서 1984년 신문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요? 살해당한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은 박미숙. 당시 22살. 그런데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피해자 박미숙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박순자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동료들이 증언. 박미숙. 그 이름을 듣는 순간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선배였던 미숙 언니. 저를 괴롭히고 따돌리고 모욕했던 그 사람. 엄마 아빠는 엄마를 지키려고 그 여자를 죽인 거예요. 엄마가 괴롭힘 당하는 걸 못 참았던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살인범으로 쫓기게 되자 아빠는 도망쳤어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연루되지 않게 하려고 이름을 바꾸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왜 아빠를 죽인 거니? 2주 전 아빠를 찾아갔어요. 진실을 말하라고. 왜 엄마를 속였는지, 왜 다른 여자들이 있는지. 민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네 엄마를 사랑한 적 없어. 그냥 숨기 위한 위장이었어. 살인범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의심 안 받으니까. 그럴 리가. 철수가 그럴 리가. 진짜예요. 엄마, 아빠는 말했어요. 30년 동안 연기한 거야. 너희 엄마랑 결혼한 것도, 널 낳은 것도 다 숨기 위한 위장이었어. 30년이 위장이었다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가 엄마를 이용만 한 거라니. 그래서 심장약을 과다 복용시킨 거군요. 네. 아빠 서재에서 약을 찾았어요. 의사가 처방한 디지톡신. 하루에 한 알씩 먹어야 하는 약이었는데 저는 아침 식사에 5알을 섞었어요. 민정아.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후회 안 해요. 아빠는 엄마를 30년 동안 이용했어요. 저를 이용했고요.
그럼 나는 15년 동안 뭐였는데?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우리 모두 아빠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니. 철수는, 아니, 진우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했던 겁니다. 민정 씨, 이건 자백입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해야. 잠깐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 딸이니까요. 엄마,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파일을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범인에게라는 파일이요. 철수가, 아니, 진우가 민정이한테 남긴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열겠습니다. 화면에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철수가, 아니, 진우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 약을 과다 복용시킨 거겠지. 그래, 나는 알고 있었어. 네가 알아낸 걸. 그리고 네가 복수할 거라는 것도. 미안하다. 네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하지만 고맙다. 네가 끝내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철수는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것도. 철수의 마지막 영상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침묵에 잠겼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민정 씨, 경찰에 자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잠깐만요. 영상이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화면에 철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민정아, 네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1984년 12월 7일 박미숙을 죽인 사람은 내가 아니야. 뭐라고? 진짜 범인은 너희 엄마야, 박순자.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1984년 12월 7일 밤 9시. 나는 순자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데이트 약속이 있었거든. 그런데 순자가 나왔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었어. 비투성이? 순자는 울고 있었어. 죽였어, 진우야. 미숙 언니를 내가 죽였어라고 말했지. 나는 순자를 사랑했어. 그래서 결심했어. 순자 대신 내가 범인이 되기로. 아니에요. 저는 기억이. 그날 밤 박미숙은 순자를 회사 창고로 불렀어. 또 괴롭히려고. 순자를 때리고 모욕했지. 그런데 순자가 참다 못해 밀었어. 그리고 박미숙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죽었어.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나는 기억이 안 나. 40년 전 일이라. 나는 순자를 숨기고 모든 증거를 없앴어. 그리고 내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남겼지. 하지만 경찰이 의심하기 전에 도망쳤어. 이름을 바꾸고 김철수가 되었어. 그럼 결국 순자 씨를 지키려고 도망친 거네요? 처음에는 그랬어. 순자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이 생겼어. 내 인생을 망친 건 순자였으니까. 원망. 철수는 저를 원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수하기로 했어. 30년 동안 순자 옆에 있으면서 서서히 고통을 주기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서도 순자한테는 완벽한 남편 행세를 했지. 순자가 나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언젠가 모든 진실을 폭로해서 순자를 무너뜨리려고 했어. 40년 전 그날 내가 느꼈던 배신감을 순자도 느끼게 하려고. 미친 사람이네. 하지만 심장병 진단을 받고 생각이 바뀌었어. 죽기 전에 순자한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하지만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거야. 그럼 아빠는 엄마를 사랑했던 거예요? 아니면 미워했던 거예요? 나는 순자를 사랑했고 미워했어. 40년 동안 그 감정 사이에서 살았어. 영상이 끝나자마자 강 변호사가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시간 후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1984년 12월 7일 밤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40년 전 일이라. 박미숙 씨를 계단에서 밀었다는 건 기억나십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창고, 박미숙의 비웃음, 뺨을 때리던 손, 그리고 제가 밀었습니다. 제가 밀었어요. 실수였어요. 괴롭힘을 당하다가 참다 못해. 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는 거죠? 네. 저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진우 씨가, 아니, 철수 씨가 모든 걸 감춰줬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박순자 씨, 체포하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발적 범행에 자수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딸 민정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강남 오피스텔을 팔아 아들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정수진은 딸을 낳았습니다. 철수를 닮은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이 넘는 편지. 안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1984년 12월 8일에 죽었다. 김철수는 그저 가면이었을 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40년 동안 우리 모두는 거짓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철수, 아니, 진우 당신은 결국 누구였던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조용히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진실은 끝까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사랑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30년의 거짓이 끝난 지금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박순자로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